금요일 저녁 6시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보면 대학 동기는 발리 인피니티 풀에서 조식을 먹고 있고 회사 후배는 새 외제차 열쇠를 들고 웃고 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오늘 하루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일 없던 하루였는데 인스타그램 피드를 10분만 보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가라앉음, 거울을 보는데 5분 전보다 못나 보이는 느낌.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SNS 알고리즘은 바로 그 취약점을 노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연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교 세레나 마르케티 교수 연구팀이 18세부터 35세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사회적 비교 패턴, 그리고 자존감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자존감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위로 향한 비교, 즉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달랐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 위로 비교 증가 자존감 감소라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스타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2022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줄리아 피오라반티 교수팀이 여성 청소년 2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둘러보기 행동이 몸 이미지와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볼 때 위로 비교가 강하게 일어났고 이는 몸에 대한 감사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위로 비교를 하게 될까요? 사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1954년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측정한다는 이론이죠. 생각해 보세요.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내가 집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을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열매를 더 많이 모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비교는 생존 전략이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21세기 SNS와 만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학교, 회사 안에서만 비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하이라이트가 하루에도 수백 번 눈앞을 지나갑니다. 동네 마라톤에 나갔는데 옆 레인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수백 명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편집된 모습으로요. 2017년 페이스북 초대 사장 션 파커가 공개석상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목표는 사용자의 시간과 주의를 최대한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좋아요 버튼은 도파민을 쏘는 장치였고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 같은 구조, 같은 설계입니다. 좋아요에 기분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설계된 거니까요.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정상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구조가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300개 달렸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올렸는데 50개밖에 안 달렸어요. 같은 여행이고 같은 즐거움이었는데 숫자 하나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좋아요 버튼에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내 하루의 기분을 다른 사람의 엄지손가락이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올리기까지 수십 장을 찍습니다. 가장 잘 나온 한 장만 고르죠. 각도를 잡고 조명을 맞추고 표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를 씌워요. 피부를 매끄럽게, 색감을 따뜻하게, 몸매를 살짝 보정합니다. 여러분 피드에 올라오는 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최종 편집본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방비 상태로 봅니다. 아침에 눈도 제대로 안 뜬 채로 어제 야근하고 지친 얼굴로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 연출한 최고의 한 장면과 내 가장 낡은 순간을 나란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가라앉음이 찾아옵니다. 말로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이미 알아요. 옷을 고르는 손이 무거워지고 샤워기 앞에 서서도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 그 느낌. 남의 사진 보고 초라해지는 건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비교를 자극해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이 쓴다고 모두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아이린 반 드리엘 교수팀이 청소년 159명을 대상으로 21일간 경험 표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실제 SNS 사용량을 측정하고 하루 여러 차례 자존감과 기분을 짧게 보고하게 했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날 SNS를 많이 썼다고 해서 그날 자존감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일괄적인 패턴은 거의 없었습니다. SNS 사용이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참가자는 159명 중 2명, 단 1%뿐이었고 대부분 약 55%는 효과가 없거나 아주 작았습니다. 즉, 평균 효과는 거의 0에 가깝고 개인별 차이가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SNS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SNS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앤드류 푸시빌스키 교수팀의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SNS 사용량과 자존감의 상관은 대체로 작은 음의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교, 사이버 불링, 수면 방해 등의 중간 메커니즘이 있을 때 효과가 증폭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당장 삭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가짜 세상에 내 진짜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이건 편집본이다 한마디면 됩니다. 인스타를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부러운 게시물을 보면 그 사진을 찍기 위해 몇 장을 버렸을지 숫자를 상상해보세요. 30장, 50장. 그 순간 그 사진은 작품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에 내 일상을 비교하는 습관이 서서히 사라져요. 둘째, 좋아요 숫자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세요. 잠들기 전에 노트든 메모장이든 딱 한 줄만 적는 겁니다. 오늘 어제보다 나아진 것 하나. 운동을 10분 했든 책을 3페이지 읽었든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던 손이 내 기록을 확인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기준을 타인의 엄지손가락에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셋째, 하루 30분 핸드폰 없이 걸어보세요.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아이의 집에 두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고 손이 허전해요. 그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30분만 견뎌보세요. 산책이 끝날 때쯤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시원했나?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그동안 화면에 빼앗겼던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사진 찍느라 순간을 놓치는 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스타그램 자체가 아니라 상향 비교가 자존감을 흔듭니다. 둘째, 우리 뇌는 비교를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SNS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노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짜를 가짜로 인식하는 힘, 내 기준을 내가 세우는 힘,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힘.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은 화면 밖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심리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 상담이나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콕콕 심리였습니다.